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고 2019년은 참 2018년도가 가장 힘들었지만 2019년도도 마음고생을 하는 어떤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최근에 매도가 한 17일, 18일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되는데요. 이 정도까지의 매도는 흔하지 않았던 일인 것 같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좀 해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문의하고, 상담도 해보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대부분이 모르겠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추측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어떤 시장 전망치들을 좀 보면, 과거에는 애널들이 어떤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들도 경제 전문가다운 어떤 좀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도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어떤 무언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정치 어떤 평론가로 다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주가가 오르면 미국과 중국 때문에, 빠져도 미국과 중국 때문에, 다 이 말로 그냥 아주 다 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죠? 면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 근데 이것이 상당히 큰 내용인 건 맞습니다. 상당히 큰 내용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예전과 너무 다르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떤 예측하는 것보다 거의 평론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리포트들이 딱 쓸만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그래서 좀 참 어렵다.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예측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문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은 전부 모르겠다가 좀 주가 있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일부분 좀 공감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했던 이유는, 지금 코스피를 보면 요 원저리가 좀 많았었잖아요. 이때 여러 수차례 어떤 분산들이 있었고 시장에 어떤 약세를 좀 준비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 매도 물량이 3조 이상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런 단기간에 쏟아진 매도 물량 치고는 분산의 어떤 개수 치고는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네 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더 빠지라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계속 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떤 이해하는 어떤 이성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합리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에 비해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가 좀 이상하고요. 근데 계속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3차에 걸친 어떤 MSCI의 리밸런싱이 끝나고 12월 달에 있을 아람코 상장에 대비한 어떤 리밸런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람코 상장에 대한 어떤 많은 자료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근데 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공감되는 어떤 예측치들을 보면 아람코 상장으로 인한 MSCI의 비중 조절되는 그 물량은
한 2,500억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부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2,500억이라면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람코로 우리 지수가 이렇게 미리 계속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쵸. 요 이유가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상황일 텐데요. S&P 500을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 좀 굉장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S&P 500에 최근에 들어서 PER이 17.6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 5년 평균으로 보면 한 16.6배 정도가 PER 평균이고요. 한 10년 평균으로 보면 한 14.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보다 그 위에, 5년 평균보다 그 위에, 그러니까 PER 역시도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구성하는 것은 PER과 어떤 EPS 실적이겠죠. 뭐 이거를 뭐 다른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실적이란 부분은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PER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대치들, 정치적인 어떤 뭐 기대감 혹은 유동성에 의한 어떤 모멘텀들, 뭐 이런 내용들도 PER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요쪽의 이슈가 미국의 어떠한 지수를 계속 우상향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PER을 담보되지 않는 이 멀티플의 상향으로 인한 어떤 주가 상승은 힘이 없거나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떤 합의 기대감, 12월 중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것보다도 조금 더 앞서는 것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얘네가 실적이 그렇게 확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측치들을 보면 뭐 그저 그렇네 요 정도입니다. 유지하거나 그저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나마 좀 가만히 버텨주는데 이쪽의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PER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한 17.6배 정도 수준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확실히 지금 현재 비싸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요. 근데 다만 이 비싸다라는 것이 비싸니까 바로 하락이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거품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바짝 따라가면서 이렇게 추격하는,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약간의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S&P 500을 보면 위축되는 이런 감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원달러 어떤 환율을 보면 최근에 이만큼이 오르고 있죠. 이것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 지수도 상승으로 전환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환율이. 이게 좀 진정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 지수 그리고 유가도 사실 돌아서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시장이 좀 부대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모습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유가 역시도 길게는 아직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는 좀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약간의 바닥을 잡는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해가 바뀌어야지 좀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지수를 좀 보면 우리 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수 혹은 주가
이게 구성 요소를 PER과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PER을 유동성과 혹은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보면 유동성은 좋죠. 지금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유동성이,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늘 때 보면 한국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도 같이 쌓이거든요. 근데 왜 이러지? 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실적은 확실히 이거 실적도 내년에는 좋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어떤 중국의 합의 기대감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근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 현재는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두 가지 정도로 좀 좁혀지더라고요. 일단은 요거는 뭐 이겁니다. 최근에 이거 보면은 연준의 자산 확대로 인해서 신흥국의 유통 주식수 ETF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게 추세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당시 때 연준의 자산 확대하는 그 부분의 모습에서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좀 보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유동성인 측면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2019년 EPS 대비 20년 EPS 증감률인데요. 신흥국의, 일본 제외한 신흥국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EPS 증감률 전망치가 상당히 높죠. 이 말은 만약에 신흥국의,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 확대로 인해서 자산이 신흥국으로 빠져나갈 때, 신흥국으로 들어올 때 EPS 증감률이 가장 높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주가라는 것이 어떤 PER이라는 것과 어떤 실적이라는 이 EPS라는 이 두 가지가 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질까라는 것이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요 그림 한번 더 보면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이거를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매월 확인해서 수치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 표 하나가 그냥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수출 증가율이 일단은 돌아서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여태까지는 점점점 하락이 제한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출 증가율이란 것이 주가를 선행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실제로 진짜로 돌 정도면 증시는 좀 더 멀리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저희가 생각할 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PER과 어떤 EPS의 조합이라고 했을 때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기대감, 이거 뭐 일단은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 EPS가 이것도 역시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20년도에 대한 어떤 증감률들을 보고 시장이 좋아질 거야, 반도체도 2분기 혹은 3분기 진짜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공백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적 공백기간. 그 공백기에 이 유동성 하나만으로 지수가 계속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어떤 분쟁들, 이것에 대한 어떤 해소 국면이 무언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엔 얘는 아직 조금 요즘에 어떤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일단 얘는 괜찮은 것 같고, 얘는 미래는 좋지만 현재는 공백기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지수가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공백기를 지나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확인되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증가되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분쟁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분쟁 관련한 어떤 내용들도 조금이나마 어떤 합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뭔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한 20일 가까운 이 매도세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만약에 이 이상 더 많이, 그러니까 한 2000포인트까지 뭐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매도, 짧은 기간 동안의 매도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우리 지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도 물량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패시브 물량과 액티브 물량으로 나눠 본다면, 얘네들은 패시브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이 액티브 물량은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곧 교체되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까지 자료 나온 거 보면 액티브는 계속 매도, 패시브는 계속 추세적인 어떤 매수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크로스가 되는 순간 시장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이 팔고 있던 액티브 물량이 점점점 그 양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시브 물량은 변함없이 꾸준히 유동성과 함께 조금씩 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현재는 이건 좀 과하게 그랬지만, 그것을 더하기 빼고 하고 봤더니 순매도로 잡히는 것이 많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저희가 한번 나중에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 패시브 물량이 상대적으로 액티브 물량보다 좀 강도가 좀 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어떤 매도세가 좀 있긴 해도 시장이 그리 많이 빠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이 생각, 추측성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 같아요. 액티브 물량도 좀 정리되려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연말에 되면 보통 12월 정도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12월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12월 중순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요 이전부터 해가지고 1일부터 한 말일까지가 있다라고 보면 요 언저리부터 해서 포트를 대부분 정리합니다. 보통 11월 넘어오는 때부터 12월 초 대부분 정리하고 딱 계좌 이제 스톱하고 이제 휴가를 길게 한 2주 정도 갔다 와서 새로 스타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떠한 그 기간에 12월 15일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에 관련된 어떤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실제로 관세 부과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날짜가 요때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15일 그리고 12월 이제 뭐 30일 뭐 요 언저리 말일이 있으면 보통 요 언저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이 언저리에 벌써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좀 보이거든요. 액티브 애들은. 근데 요게 여기 꺾여져 요게 중간에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벌써부터 같이 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이전부터. 그러니까 뭐 패시브 자금이 리밸런싱 되는 어떤 이 물량 플러스 연말을 정산하는 액티브 자금도 과거 일반적인 물량보다 한 15일, 2주 정도 앞서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이 시작됐는데요. 그런 자금이로 좀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냥 정치평론가로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냥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현재보다 미래에는 확실히 뭐가 됐든 기저효과든 뭐든 간에 반도체만의 어떤 호황이든 뭐든 간에
EPS는 2019년보다 2020년도 EPS는 상향될 거라는 거 하나는 팩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동성도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역시도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동성에 문제가 됐던 어떤 1차적인 리밸런싱도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이 물량은 액티브 자산들의, 액티브 애들의 어떤 정산의 어떤 시기를와 좀 맞물린 것이 아닌가. 미국의 어떤 합의 12월 15일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패시브 물량이 바닥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흥국의 ETF도 계속 주식수가 늘고 있고, 이것을 보면 이 액티브 물량이 조금 정산되는 물량들이 조금 마무리만 되면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내년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시장이 현재보다 내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다면 위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실적이. 그죠? 시장의 어떤 ROE보다, 코스피 ROE보다는,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좋은 회사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내가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의 현재 실적이 보다 미래의 실적이 더 좋은 회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해가 바뀌고 액티브 물량이 조금 정리가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조정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강력한 어떤 매도세들로 인해서. 근데 다만 지금 끊었다가 샀다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왜냐하면 수급의 논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더더욱 잡주나 테마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묵묵히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12월도 크게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특이점들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